193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항공기 제조사 슈퍼마린의 전투기 스피파이어는 독일 폭격기로부터 덩케르크에 고립된 장병을 구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켜낸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후기 대체 및 나치의 부상 등으로 필요성이 생기자 전투기 개발에 돌입한 결과 동급 성능의 메서 슈미트 BF-109를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혈투를 벌일 수 있는 기치를 만들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01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8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등 한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한화시스템, LIGN-X1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KF-X는 현재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됐으며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미국의 F-35 이상의 기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게 맞냐는 것이다. 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KF-X가 2030년까지 실전 배치되지 못할 경우 F-4 등 3세대 기종의 퇴역으로 인해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300대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제기가 2021년 나온다고 해도 몇 년가량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된다. 미국과 러시아도 최소 5년을 소요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한국으로서는 KF-X 개발에 투자한 비용과 해외 무기체계 도입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무기 또는 원유를 비롯한 현물로 분담금 지급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걸림돌도 꼽힌다. 당초 F-35가 대당 1억 달러를 넘기고 있었으나 내년 인도분이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KF-X 가격에 상한선이 생겼으며 인도, 터키,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도 쉽지 않다는 것도 우려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KF-X가 우리 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42와 KF-16 등이 2040년 초중반 전역 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산업 관련 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F-X 개발 사업에는 16개 국내 대학과 11개 연구소 및 85개 업체 등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작이 본격화되면 35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만 700여 명의 인력이 채용되고 특히 조선업계 설계 인력 260여 명이 채용되는 등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외국산 기체 의존도를 낮추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은 프로야구 FA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은 선수 영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반면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 경우 한 선수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군이 관련 사업 예산 및 도입 후 부품 수급 문제 등 외국산 기체 수입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2030년 이후의 미래전장에서 차세대 전투기들이 종횡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5세대 기체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KF-X의 개발에 힘을 실어줄 명분으로 부족하지 않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제 1호기 2021년 출고 성공 위해선 수백만 개 장비, 부품 등 정교하게 맞아야 항공무장,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 주요 과제 KF-X 개발 계기로 AESA 레이더 국산화하기로 타우러스와 유사한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추진. 한국형 전투기 상승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공군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에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F-X 사업에 대해 항공기 체계 기본 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9월 상세 설계 검토 후 2021년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월 KF-X 시제 1호기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했으며 KF-X 탑재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KF-X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백만 개의 장비와 부품, 프로그램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 제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히어오르는 항공무장 국산화의 꿈. 우리나라는 현무-1, 2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천공지대공 유경미사일, 해성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투기 날개와 동체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될 것 같지만 항공무장 탑재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계 통합이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합만으로도 기관총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전자장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대의 전투기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투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소스 코드를 결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표적 정보를 획득한 뒤 미사일에 입력, 발사 후 유도에 이르는 전체 교전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체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투기 동체에서 무장이 분리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계 통합은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제작사가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체계 통합 관련 핵심 정보들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구축함 등에서 발사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이다. 반면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KF-16 전투기는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품이다. 외국 방산업체들이 국산 항공무장의 체계 통합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 같은 현실은 KF-X 개발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국산 전자장비와 미사일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ADD를 중심으로 사거리 500km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는 공대지 미사일을 시작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대공 미사일도 국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공군 F-35E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국산 대신 외국 제품 선택되는 이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KF-X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항공무장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무기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제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제 아이리스-T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KF-X 개발 일정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F-X는 오는 9월부터 상세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시제기를 출고하고 2022년 초도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개발 완료 시점까지 7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단기간 내 개발이 완료된다 해도 사상 첫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KF-X를 띄우는 게 우선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암람이나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수차례 요청한 미국제 무장을 KF-X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 자료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상업 구매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KF-X 개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미티어와 아이리스-T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국산은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KF-X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 중이라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타우러스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국내 개발 미사일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KF-X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데다 지하시설 파괴 능력도 뛰어난 타우러스 미사일이 KF-X에 장착되면 F-15K와 더불어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거리 100km의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F-4E의 퇴역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도 메울 수 있다. 다만 KF-X 개발 계획 진전에 따라 미국제나 국산 무장이 탑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록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KF-X 블록 2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무장 개발과 성능 검증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합적인 성능이 일본과 중국 등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F-X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다만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산 전투기 탑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남은 시간이 없다. KF-X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KF-X 기술 자료를 토대로 국산 항공무장을 만든 뒤 KF-X의 성능 개량 시점에 맞춰 탑재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